아파트 대처 상품으로서 가능한 상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이게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잖아요. 아파트를 역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시세들을 보면요, 아파트보다 비싸요. 심지어는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해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뭐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뭐 전망을 또 다 해주긴 했지만 네. 부동산 시장에 뭐 유망 지역이라든지 네. 뭐 이런 유망 상품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부동산 시장 유망 지역은 뭐 아까 집값 전망이랑도 조금 뭐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상품들을 제시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다른 지역들을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정말 가장 많은 지역에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은 그냥 절대 불멸이에요. 그건 제가 20년 내내 추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 잠실주공 5단지 이런 것들은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돼요. 그걸 뭐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예전에 몇 년 전 저희 부동산 트렌드 쇼에서도 예. 압구정 현대가 뭐 몇 년 뒤에 평당 1억 할 거다. 그 얘기를 이미 넘었죠. 네, 네. 그렇죠. 그때 그거하고 제가 안티 댓글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네, 저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댓글을 그다음부터 안 보는데 근데 지금 넘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뭐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작년에 많은 분들이 아크로 리버파크가 34평형이 45억원에 거래된 것들만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신고가가 갱신됐거든요. 근데 그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더 비싸게 거래된 게 있어요. 반포주공 1단지예요. 네. 32평형이 65억에 거래됐어요. 32평이요. 예, 근데 그거 기사가 거의 안 됐거든요. 저도 이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 안 됐을까요? 왜? 그러니까 이건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은 아닌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34평을 두 채 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5억에 거래될 수 있었던 것들인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가치로, 지금 이제 펀더멘탈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비싸 보일 수는 있지만, 미래 가치를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반포주공 1단지가 훨씬 싼 거거든요. 네. 65억짜리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래 가치를 반영했을 때 더 좋아질 입지들, 상품들은 지금이라도 경제적 능력이 되시는 이상 들어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욕을 먹는 게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좀 저렴한 지역 중에서 미래 가치가 올라갈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은 서울이 가능하신 분들은 서울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능력이 되신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 하시면 되는데, 그게 대부분 분들이 안 되세요. 아마 이 시장에 참석하고 계신 90%는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인천이나 경기도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굳이 지방 거 다 파시고 서울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분명히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점검하게 되면 인구가 줄다 하더라도 지방에서도 핵심 입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운대구나 수영구 같은 경우도요, 한 3배, 4배씩 올라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거기도 계속 그런 기회들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회들이 나올 테니까, 너무 지금 서울에 갖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러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본인 지역에 대한 입지들을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공략해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입니다. 그 지역 내에서 대기 수요가 많고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공략해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도 저는 할 것들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방에서 이런 비규제 지역들 뭐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뭐 공시가 1억 2억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트렌드였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선호 현상이 있을까요? 뭐 지방 비규제 지역 이런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 얘기들은 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투자자들이 과거처럼 아파트 갭 투자를 하는 시대는 2018년도로 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파트 갭 투자 시대는 끝났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소액으로 들어갔어야지 갭 투자가 맞는데, 그 이후로는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액의 기준이 좀 계속 시대에 따라서 좀 상향화되고 있긴 한데, 그 전까지 갭 투자는 몇 천만 원 단위였었거든요. 네.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해 주는 상품들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을 찾다 보니까 공시가격 1억 원 아파트로 갔던 거였었던 네.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찾았던 것이 극초기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세대 빌라인데 아직까지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진 않았는데, 묶일 만한 것들, 그러니까 묶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공략하는 방법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건 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투자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그렇게 극초기 구역을 사진 않거든요. 공시가격 1억 원 투자들도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다 투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법인의 그런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이런 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법인 투자를 해도 부담이 없는 상품들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수가 몰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전망은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네. 워낙 단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지어는 보통 전 단기를 2년 미만으로 보는데, 2년 미만이 아니라 대부분 1년 미만에서 끝나기도 해요.
왜냐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보유세 부과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고 파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단타에 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공시가격 1억 원 아파트를 다 지금 공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작년에 이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1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요. 그 전에 조금 좀 유명했던 지역들, 조금 큰 지역들이 그랬고요. 2022년도에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하면은 2021년도보다는 조금 작은 지역 중소도시에 1억 원 이하의 공시가격 아파트들도 올해 공략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투자 수요층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잖아요. 예, 특히 아파트 뺏기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밖에 없고 실제 지금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오르지 않았던 조금 이제 중소 지역들의 공시가격 1억 원 아파트들은 아마 한 번씩은 후보자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제가 권유할 수가 없어요. 단기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마 대부분 올랐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시는 순간 이미 꼭지예요. 그렇죠. 이미 늦었죠. 예, 그것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규제 지역 내 아파트만 규제하는 것들이잖아요.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의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크게 부담은 안 되니까 분양도 받을 수 있고요. 분양가 거래도 되고 거기서는 양도했을 때 양도세 중과도 받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아마 올해도 유효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왜냐면은 규제 지역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는 것들이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다주택자들이 존재해야지 그 지역에 임차 물건들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허용을 해주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중에서 최근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방에도 일자리가 줄고 인구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혁신도시라든지 아니면 행정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어김없이 오릅니다. 그건 네.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심하고 초기에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많이 올랐고 피가 붙었다 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이나 광역시에서 보여준 피 수준이 아닙니다. 지방은 피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 중에서 저렇게 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 인구가 증가하는 거의 전제 조건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들이거든요. 일자리가 증가하거나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은 지금 보셔도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주택에 대한 팁이었었고요. 네. 주택이 아닌 것이 있어요. 비주택. 예, 비아파트라고 보통 하는 것들일 텐데 2021년도에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는요, 제가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추천도 드릴 수가 없었던 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분양을 하고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야지 알 수 있고요. 들어가야지 매물의 실체를 볼 수 있고 피도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대부분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안 돼요. 예, 왜냐면은 이게 현찰을 주고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다운 계약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만큼 핫한 시장이었었고 분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할 필요가 없이 분양이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정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라 업무용 시설이거든요. 상업용 시설이기도 하고 업무용 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부랑 규칙이라든지 법적인 것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리고 투자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아파트 투자가 아니라 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오피스가 필요하고 이런 창고가 필요하고 공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업무 연관성과 맞물려서 투자하시면 좋은 투자가 될 텐데 일반 아파트만 투자하시던 분들이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피가 붙어 있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기업체가 입주할 때쯤에 내는 월세가 있어요. 월세는 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매매가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수익률 따져봤을 때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게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사는 2021년도에 가장 히트 상품이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으면은 해도 좋습니다. 근데 업무적인 연관성이 없으면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저것도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무리하게 뭐 잘 모르고 뭐 연관성이 없으면 굳이 나서서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하나 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말씀드릴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 진짜 이게 경쟁률도 막 엄청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뭐 아파트 물량이 충분하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것들을 인정했고 3기 신도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3기 신도시 이외에도 뭐 3080이니 205만 원이 하면서 계속 공급대책들을 내세우고 있고 심지어는 차기 대선 후보자들도 각각 250만 원씩 그렇죠.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것들은 다 이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결국은 향후 5년 동안은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다 인정한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부족한 시기에 아파트 대처 상품으로서 가능한 상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 입지로서 인기가 많은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한동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예. 그 공급이 이제 실제 시장에 공급될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 공급이 충분할 때까지는 이것이 계속 아마 유효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잖아요. 아파트를 역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시세들을 보면요. 아파트보다 비싸요. 심지어는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해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마곡, 과천 뭐 이런데. 예. 그러니까 비싸게 분양해도 분양이 되는 이유는 아파트는 그 금액이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20억에 분양을 한다. 아파트는 분양받을 수 없어요. 현재 20억이 없으니까. 근데 오피스텔은 50%는 기본이고 한 80%, 70%까지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분양 받을 수 있잖아요.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상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오기 전까지의 아파트 대체 수요로서 분명히 실거주 목적도 담당하고 있고 투자 목적도 담당하고 있긴 한데 아파트보다 비싼 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가격이 아파트보다 비싸냐 싼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오피스텔 가격이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그 아파트의 전세값보다 더 쌌었어요. 예, 왜냐면 대부분 다 이거 투자 목적으로 샀었기 때문에 월세 목적 투자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실거주 목적이 강화됐다 보니까 시세가 올라갔던 것들이었었는데 절대 아무리 입지가 좋고 아무리 상품이 좋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 높게 분양하거나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